네. 오늘 이제 리드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육하 원칙만 드릴 텐데요. 그때 이제 헤드랑 리드를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드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기사를 읽을 때? 맞습니다. 헤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사에서 헤드란 이제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헤드라인을 줄여서 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헤드 다음에 이제 보통 기사가 사진이 나오고, 사진 밑에 캡션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리드문입니다. 그래서 리드는 말 그대로 그 기사 전체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는 역할. 그래서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제일 먼저 앞에 두 갈식이라고도 하죠. 결론부터 제일 먼저 앞에 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뉴스의 핵심이 그래서 반드시 간에 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현장이 있었어도 어떤 기자는 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각 기자들이 같은 행사장을 갔어도 잡는 헤드가 다를 거고 리드가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걸 뭘로 잡았는가. 어떤 기사는 그 행사 전반적인 그냥 스케치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목을 잡고 리드를 잡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기자는 그 행사장에 온 뭐 연설자 뭐 아니면 뭐 어떤 국회의원이 왔다든지 하면 그 국회의원의 말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집중을 해가지고 헤드를 잡고 리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중심으로 잡든지 내가 그거를 헤드로 쓸 거고 리드로 쓸 거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 풀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행사장이 온 A라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헤드와 리드를 잡았어.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이 행사에서 뭘 했는지를 먼저 다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행사에 대한 정보는 뭐 행사의 식순이라든지 몇 명이 참가했다라든지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거는 좀 뒤로 나오게끔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행사 그냥 전반 행사 자체를 얘기하고 싶으면 제목과 리드 그리고 도입문에 이제 행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몇 명이 이제 왔는지 참석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식순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거기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코멘트 하나, 한 줄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쓰는 글쓴이 기자가 뭘 집중적으로 하겠느냐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자는 글을 잘 쓴 기사는 그래서 편집이 잘 된 기사.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것만 담겨 있는 그 기사가 잘 쓴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드문을 작성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전에 리드문 작성 요령이 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헤드는 몇 글자 내외로 쓰는 게 좋다라고 했었었는데 맞습니다. 우등한 수강생이 입모양으로 다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20글자, 20글자 내외로 띄어쓰기 원래 띄어쓰기 포함해서인데 그러면 너무 좀 짧으니까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종이 지면으로 나온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20글자, 거의 띄어쓰기 포함해서 20글자가 안 넘어가게끔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최대한 그 띄어쓰기 포함해서 20글자 내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지면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실린 기사가 보통 다음날 지면에 나가게 되는데, 보시면 헤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길이가 달라요. 헤드는 좀 더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20글자 내외로 헤드를 쓰는 것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종이신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꼭 이 글에 부제를 꼭 달아야겠어. 그러면 이 헤드 글자랑 부제 글자 수가 또 맞아야 돼요. 지면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빡셉니다. 그렇게 잡는 게. 그래서 데스크에서 이거 헤드가 길이가 요런데 부제 길이 줄여서 다시 올리세요. 하거나 아니면 데스크에서 부제를 좀 수정을 한다거나 부제를 잘라낸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종이신문을 보시면은 뭔지 이제 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종이신문에는 왜냐면 이제 그 정해진 활자 그 칸 안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고 딱 봤을 때 그 길이가 맞아야지 이게 통일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다소 인터넷 신문에서는 이런 격식이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습을 하실 때는 최대한 배웠었던 뭐 말줄임표라든지 뭐 쉼표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헤드를 작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기사들 보면은 그래서 되게 제목이 막 되게 길기도 해요. 좀 자유롭거든요. 단 지면으로 이게 넘어갈 시에는 조금 수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헤드가 정해지고 부제를 정했으면은 그 밑에 리듬은 50음절 이내로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해서 작성해야 된다. 아니 50음절 뭐 언제 다 세고 있겠어요. 어떻게 좀 기준을 잡으시면 좋냐면 한글 혹은 워드를 켜셨을 때 빈 문서를 켜시고 글 쓰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양식을 건드리지 않은 형식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줄 반 정도. 네. 한 줄하고 반 정도 찼을 때, 그게 이제 한 문장이면 좋습니다. 리듬은 그 안에서 일단은 끝나면 좋고, 진짜 좀 길게 쓰여졌다 했을 때 두 줄, 꽉 찬 두 줄 정도까지? 그 안에 일단은 리듬은 끝나는 게 좋아요. 기획 기사가 아닌 이상, 스트레이트 기사이면은, 한 줄 반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육하 원칙에 대한 정보는 이 리드문에서 다 안 나오더라도 그 밑에 문단에서 다 나오면 되거든요. 기사 첫 번째 줄 리드문에서 모든 육하 원칙의 정보를 다 넣으려고 하면은 너무 글이 복잡해지니까 음, 예를 들어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리드문 한 줄 안에 거의 육하 원칙 네다섯 개가 다 들어갈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리듬문에서 육하 원칙에 두세 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 육하 원칙은 그 다음 문단 도입문이라고 하는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게 하고 또 나머지 정보는 또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스트레이트 기사는 짧기 때문에 네다섯 문단 안에서 보통 끝나거든요. 그 안에 모든 육하 원칙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문 작성 요령은 첫 번째 50음절 이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얘기를 드리면 말 그대로 저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용례라고 했잖아요. 기사를 작성하실 때 첫 번째 리드문에 들어가는 조사는 이 아니면 가로 끝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는 이가가 조사잖아요. 근데 최대한 리드문에 들어가는 주어 뒤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조사는 이 아니면 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그 뭔가 속도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전국기자협회 뭐 협회장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요렇게 하는 거랑 전국기자협회 협회장이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한국말은. 그러니까 느는 다소 약간 템포가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감이. 근데 이나 가로 이제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속도가 붙습니다. 약간 말이 좀 더 세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드문에 올 때는 이렇게 좀 이펙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이 아니면 가로 오게끔. 그 어떤 단체가 오든지 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도입문에서부터 이제 은는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서 기사를 보시면 보통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조사가 뭐 어느 기업이 뭐 A 기업이 아니 A라는 사람이 A가 다 이렇게 의 아니면 가로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A는 이와 같이 말했다 하면서 뭐 아니면 A 기업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리듬을 작성하는 요령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네, 당연히 이번에 그 헤드랑 이어지게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만약에 헤드를 그래서 보통 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사를 다 쓰고 헤드를 맨 마지막에 적어요. 헤드가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헤드가 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 보니까 기사를 먼저 다 쓰고 그다음에 헤드를 적거나 아니면 리드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헤드를 쓰거나. 왜냐면 리드는 헤드 살이 조금 더 붙여진 게 리드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헤드에서 헤드에서는 A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헤드를 썼는데 갑자기 리드문에서는 B가 주어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걸 그 소재로 삼아서 헤드에서 그 약간 어그로를 끌었으면 리드문에는 이 헤드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사람들이 헤드를 보고 들어왔잖아요. 제목을 보고 기사를 클릭하기 때문에 그 리드에서 왜 제목을 기자가 이런 식으로 썼는지를 풀어줘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문단을 계속 읽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딱 봐도 정말 단순한 사건, 사고나 아니면 정말 단순한 행사의 기사다 하면은 그냥 일기 쓰듯이 제목 먼저 적고 그다음에 리드문, 도입문, 본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함께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번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네. 어, 되게 단순하게 적으려면 정말 단순하게 쓸 수 있고요. 리드문의 제목, 그 헤드와 리드문은 정말 단순하게 쓰려면 정말 단순하게 정보를 나열하듯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좀 기자의 경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매번 참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약간 기자들끼리도 이렇게 남의 기사 읽다가, 이거 되게 좋은 표현, 뭐, 서술어다. 되게 좋은 표현 방법이다. 이러면은, 따로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 복사 붙여넣기 해놓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스크랩을 따로 해놓고,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사의 리드문과 도입문의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렇죠. 리드문. 그러니까 지금 헤드는 생략을 한 거예요. 리드문만 이렇게 보면은 세종시 북왕면 공장 예정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수천여 톤이 이렇게 시작했죠. 주어는 이 사업장 폐기물인 거예요. 사업장 폐기물 수천여 톤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리드에서 나오지 않은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도입문에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언제 이게 좀 논란으로 크게 번졌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도입문에 가니까 13일. 13일 현재 북광리야 뭐 어디에 이렇게 있다. 북광리 사업장은 물류센터 시공 중에 있고 인공리 사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의 보류 상태다. 하고 이 사업장 폐기물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리드문에 나오지 않은 부가적인 육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오늘 도입문에서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음 것도 보면 리드문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세종시 연동면 응암 3리의 마을 상수도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거는 좀 리듬은 잘못 쓰여진 리듬문이에요. 가운데 주민들이 방사능 저감 장치 설치를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주어는 어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주민들이 방사능 저감 장치 설치를 시에 요구했다. 이게 핵심인데 앞에 지금 사족이 좀 많이 붙은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두 줄이 넘어갔죠. 네, 살짝 리듬문인 거 치고 긴 거거든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문장을 두 개로 쪼개주는 게 나아요.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뭐야, 이 문장이 어디서 끝나 하면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아예 다 줄여서 제가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마을상수도 이 앞에 광역상수도 공급대전 세조지 여름에 음화 삼리에 여기를 뺐을 것 같아요. 이걸 일단 빼고 앞에를 생략을 하고 만약 저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일단 빼주고 마을 상수도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돼 이것도 뺄 거예요. 검출돼 주민들이 방사능 저감 장치 이게 나섰다. 여기에 이제 뭐 세종 세종시 연동면 아니면 뭐 세종시 주민들이 아니면 뭐 세종시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다 빼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써준 요 정보 있죠. 요 가로 안에 든 거. 요거를 차라리 도입문으로 빼서 써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장이 지금 너무 길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리드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방사능 우려눔이 검출돼서 저감 장치를 시에 요구했다.
거니까. 아니면 요거가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차라리 이 주민들 얘기를 뒤로 빼고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세종시 연동면 응암 삼리의 마을 상수도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요렇게 리듬으로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아 지금 이 마을에서 우라늄 나온다고? 하고 이 다음 문단에서 해당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시의 방사능 저감장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뭐 이렇게 뭐 요구하고 나섰지만 뭐 뒤에 더 얘기가 있겠죠. 나섰지만 시에서는 뭐 묵묵부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리드문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길게 쓰여서 잘못 적힌 리드문의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다음 것도 보면요. 리드문.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방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네, 요거는 다소 길 수도 있는 리드문을요. 어떻게 했냐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눴어요. 요러면 괜찮거든요. 이 앞에 PPT에 있었던 것처럼 그 길잖아요. 걔를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리드문처럼 아예 두 문장으로 나눴든지 아니면 두 내용 중에 하나만 썼던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 보면은 두 문장으로 나눠서 근데 이걸 하나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묶어서 다소 길지만 읽는 데는 가독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리드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리드 문단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고요. 차라리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리드로도 괜찮긴 해요. 아예 리드문을 한 줄로만 딱 쓰고 나머지 요 내용 있죠. 요 여호와의 증인부터 촉구했다. 요 내용과 광주지법 여기 이걸 합쳐주는 겁니다. 도입문에. 그러면 다소 조금 더 임팩트가 있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신도들이 무죄를 받았대. 어떻게? 하고 바로 도입문을 넘어가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뭐 최장석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하고 뒤에 쩌르르르르 쓰는 거죠. 판결에 따르면 하고 요 내용을 쓰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보호해야 한다. 라는 판결과 함께 이 사람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요렇게 합쳐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도자료가 정신없이 막 그 정신사납게 편집 이상하게 돼서 와도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하면서 리드문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리드문 볼게요. 음. 이것도 문장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두 문장으로 쪼갠 거죠. 네. 사실 여기서는 이 구청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여기를 뒤로 넘겨도 되고요. 도입문으로 넘겨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써도 괜찮아요. 이 기자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줬죠. 네.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민원이 2로 됐죠.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는 거 불편은 가정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무의벽이 없다. 네. 그리고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 멘트도 사실 좀 생략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뒤에서 이 김모 씨가 말하잖아요. 여기 유리벽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라리 여기 김모 씨 입을 빌려서 울산시청과 버스 정류장을 애용을 하는데 여긴 유리벽이 없다. 비가 와서 다 젖었다. 라고 불편 호소했다. 이렇게 합쳐서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생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생략을 해서 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편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후루룩 넘어갔지만 이제 스트레스 연습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 기사를 완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헤드랑 리드문만 적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은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드문과 도입문에 이 육하 원칙이 다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육하 원칙을 봤잖아요. 이 중에서 이거는 꼭 헤드랑 리드에 꼭 들어가야 될 것만 같아 하는 걸 내가 취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는 내가 썼어. 그럼 어떻게라 왜는 조금 뒤에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거를 헤드랑 리드에 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리드에 다 넣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제목과 리드문까지 여력이 되시는 내가 시간이 남는다 하시는 분은 뭐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제가 지금 8시 22분이니까 8시 3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헤드랑 리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시면은 줌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할 거거든요. 5분 이상이 완성을 했으면은 좀 더 빨리 종료를 하고 바로 피드백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30분까지 한번 요 육하 원칙을 보고 기사의 제목과 리드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 슬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다고 하셔서 32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막 채팅 올려주시고 있으세요. 좋습니다. 왜 성우 하이텍 얘기가 나오죠? 요 PPT에 있는 거 보고, 하시는 겁니다. 성우 하이텍을 쓰시는 게 아니고. 저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PPT에 있는 신일 유치원에서 발생한, 네, 사건에 대해서 쓰시는 겁니다. 아, 네네. 네, 김수영 기자님 해주신 것처럼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헤드 잡으셨고, 헤드 잡으신 분들은 리드까지도 해보시는데, 시간이 좀 하신가요? 이 뒤에도 또 있어요, 연습.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셔야지 제가 보고 같이 이제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1분 정도 더 드릴까요? 지금까지 그냥 쓰신 거 그냥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 죄송하실 건 없고요. 그냥, 그냥 단어를 나열한 거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뭐라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 양설정 회장님께서 더 어려운 기사를 막 쓰시려고 하셨어가지고, 네. 그 PPT에 보여드린 요 육하 원칙, 신일 유치원에서 발생한 요 사건을 가지고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네, 축구 보라고. 이거 오늘 조금 일찍 끝내드려야겠네요. 네, 일단은, 네, 그러면 일단, 김수현 선생님 올려주신 거랑, 이경아 선생님 올려주신 거, 이렇게 두 개 같이 보면서 일단 진행해 볼게요. 네, 양설정 회장님도 올려주셨네요. 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줌 채팅방, 어, 김경아 선생님 어디 보내셨나요? 아니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 급하게 하실 거 없고요. 급하게 하실 거 없고요. 이거 천천히 또 여러분이 혼자 또 연습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인 그 자료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원칙만 듣고 급하게 써보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 사고에 관한 스트레이트 기사가 작성될 수 있는 기사 그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올려주시고 같이 볼게요. 그 줌 채팅을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맑은 맑은 고딕. 아, 알겠습니다. 예, 김수 선생님 거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채팅창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줌을 녹화를 할 때 녹화하고 나서 보니까 채팅창은 이게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께서 일단 헤드를 잡으셨는데 서대문구 신일유치원 7세 어린이 성냥불로 장난치다 사망.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쓴다면 지금 이제 쉼표를 잘 써주셨거든요. 쉼표를 썼잖아요. 그럼 이 김수현 기자님이 써주신 이 문장에서 헤드는 뭐냐? 어린이겠죠? 7세 어린이. 근데 이 7세 어린이 앞에 소식해주는 게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차라리 뭐 서대문구 유치원서 어, 화재 점점점 7세 어린이 사망 요렇게 써준다던가 아니면 요대로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한다면 7세 어린이하고 그 앞에 서대문구 시립 유치원을 빼는 거죠.
7세 어린이 쉼표하고 성냥불로 장난치다. 뭐 사망, 뭐 성냥불 장난으로 인한 화재로 숨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어린 아이에 대한 기사다 보니까 이런 류의 기사를 쓸 때 심지어 이 아이가 지금 죽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이라는 표현, 사망 혹은 숨져 이런 표현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죽어 뭐 이런 표현보다는 사망 혹은 이제 보통 이제 숨졌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뭐 안타까운 결말, 뭐 안타깝게 뭐 어떻게 뭐 좀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들어가게 돼요. 특히나 이건 어린아이의 화재이고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뭐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때도 그랬고 보통 그렇게 담백하게 사망 잘 쓰였습니다. 사망 아니면 숨져 아니면 뭐 안타까운 일 발생 뭐 안타까운 화재로 인한 사망 뭐 별이 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좀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은유적인 헤드를 쓰기도 합니다. 네, 잘 그래도 잘 봐주셨고요.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리듬 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내가 쓰는 거 멈추고 같이 보셔야 돼요. 네, 리듬은 보시면 선생님 없는 틈타 호기심에 친구들과 성냥불 장난치던 7세 어린이 기름통에 성냥 빠뜨려 사망. 나머진 다친 사람 없어. 일단 이 리드문은 문장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요거 살짝 헤드 형태로서 이제 아마 급하게 쓰시다가 이제 제출하라고 하니까 미처 스스로 마무리를 못 하시고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를 리드문으로 쓴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문장 안에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건, 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리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언제, 어디서, 몇 시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리드문에. 지금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25일 오전 11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어, 장, 선생님이 없던 틈을 타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리드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이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일어났다라는 정보를 도입문으로 뺄 거면 이제 리드문에 김선 기자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어, 선생님 없는 틈타 호기심에 장난치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줄여주는 거죠. 친구들과 장난치던 이런 거를 좀 빼고 성냥불 장난치던 7세 어린이 어, 김모양이 아니면 7세 김모 어린이가 뭐 김모양이 기름통에 성냥을 빠뜨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아니면 숨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뭐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리듬문의 시도는 좋았습니다. 요거를 다소 좀 문장으로 다듬어서 적어 주셨으면은 완벽한 리듬문이 됐었을 것 같고요. 이경환 선생님은 사진 이미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이거 같이 볼 수 있나? 잠시만요. 네. 지금 이경화 선생님이 쓰신 이미지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기사 형태가 완성이 되었죠. 7세 어린이 호기심이 부른 방화, 점점점, 또래 친구 숨져. 아, 이게 또래는 안 숨졌고, 이 어린이만 숨졌다고 숨진 내용이긴 했습니다. 근데 헤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7세 어린이 호기심이 부른 방화. 네. 헤드 되게 좀 잘 잡아주셨죠? 뭐, 한 명 숨지고, 뭐, 나머지는 피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뒤에를 차라리 그렇게 잡아 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봐봐요.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리드문에 언제 어디서가 바로 나왔죠? 25일 오전 11시 위치한 신유치원에서 7세 어린이가 2천만 원 상당의 진행. 어린이를 약간 범법자로 만드셨어요, 기자님. 예. 그치만 육하원칙을 진짜 잘 요약을 해서 적어주셨죠. 네. 굉장히 충격적이게 리드문을 잘 적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약간 어린아이가 다소 범법자처럼 되어버린 느낌. 얘가 방화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사고죠. 요거는 방화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지른 건데 얘는
실수잖아요. 실수로 어떻게 하다 불이 팍 터져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니까 요거는 어, 어, 만약 이게 방화범이었으면 요렇게 쓰면 맞아요. 얘가. 어떤 방화범이 유치원에 불 질러갖고 이렇게 된 거면은 7세 어린이가 숨지고 2천만 원 상당 재산 피해 발생했으면 요렇게 리드 쓰면은 헤드 리드 쓰면 정말 잘 쓰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린 아이가 그 이제 실수였죠. 그래서 호기심이 부른 화재, 그러니까 헤드도 방화란 단어보다는 화재 이렇게 적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리드문은 되게 잘 써주셨습니다. 이 육하원칙을 어떻게든 내가 리드문에 우겨 넣어 보리라 하는 그 의지로 적어주신 게 너무 딱 보여가지고 잘 쓰셨고요. 네, 네, 그렇고 애초에 요거는 이제 아이가 이렇게 불을 일으켰다. 요게 포인트를 잡으신 거죠. 요 부분을.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문까지 적어주셨어요. 소방당국에 의하면 방화의 원인은 네, 호기심에 성냥불을 기름통에 빠뜨려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요거를 조금 문장을 방화의 원인을 장난으로 기름통에 빠진, 아니면 기름통에 빠진 성냥불을 방화의 원인으로 발표했다. 조금 요렇게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 쓰셨어요. 이제 리드문에 나온 내용을 이 도입문에서 그걸 누가 발표했는지를 적어주셨죠. 그래서 지난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채팅방을 다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승철 선생님께서 또 적어준 헤드. 유치원에서 불장난하다 큰 불로 일어날 뻔. 아니요, 그 큰 불로 일어났어요, 선생님. 큰 불로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 급하게 헤드 작성하신 거를 감안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잘 써주신 헤드고요. 요거를 조금 헤드의 표기 용례에 맞춰서 조금 바꿔보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유치원 불장난 점점점 큰 화재로 한 명 숨져. 뭐 큰 화재로 인명 피해 발생. 뭐 요렇게 차라리 요 헤드를 약간 용례에 맞춰서 바꾼다면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지선 기자님이 적어주신 거 볼게요. 잘 따르고 계시죠? 채팅방 같이 보셔야 돼요. 유치원생들 불장난 한 명 숨지고 2천만 원 재산 피해 발생. 네, 요것도 잘 쓰신 헤드입니다. 어떻게 표기용례를 잘 쓰셨는데, 일단은 용례에서는 그 굳이 저거 쉼표를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 명 사망 2천만 원 피해 발생.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헤드니까. 그리고 쉼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반점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서는 무조건 주어를 나타내는 용도로만 쓰이고, 그 뭔가 쉬어가는 느낌이나 문장을 끊어가는 느낌으로는 쓰지 않기 때문에 헤드에서는 유치원생 불장난 그리고 저렇게 복수의 형태도 헤드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불장난 뭐 점점점 하고 말줄임표 써주고 한 명 사망 2천만 원 피해 발생. 차라리 요렇게 조금 더 용례에 맞춰서 쓴다면 그렇게 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드문도 같이 가서 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신길 유치원에서 25일 오전 11시경 유치원생들이 성냥불로 장난을 치다가 빠뜨려서 2천만 원, 다들 2천만 원에 뭐가 꽂히셨나 봐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2천만 원, 저는 제가 수강생분들을 되게 이 같은 육하원칙을 가지고 기사 연습을 되게 많은 기수를 진행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리드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기수는 여러분들이 처음이에요. 보통 잘 안 적어주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가 숨진 게 사실은 이 기사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기사잖아요. 그 2천만 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잘 써주셨습니다. 어, 다소 약간 리드문이 약간 긴 느낌이 있죠. 요거는 아까 그 이영하 기자님 해주신 것처럼 두 문단으로 아예 나눠서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헤드에 숨졌다라는 내용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헤드에 적어주셔서
리드에 그걸 풀어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리드가 이렇게 작성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어, 헤드에 저게 어떻게 보면 헤드에 두 가지 정보가 나온 거, 세 가지 정보가 나온 거잖아요. 유치원생들이 불장난쳤고 한 명이 죽었고 2천만 원 재산 피해 발생했어. 이게 헤드에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렇다고 그 리드문에 또 그 세 개를 다 푸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 세 개 중에 내가 핵심으로 잡은 거 하나 있죠. 그걸 먼저 리드에 꺼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헤드는 잘 그래도 잡아주셨고 리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신길유치원에서 25일 오전 11시경 발생했다. 요 내용을 차라리 그냥 뒤에 도입문으로 빼버리시고 유치원생부터를 차라리 리드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헤드에 살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요걸 먼저 리드로 쓰시고 요 남은 정보를 그냥 도입문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가 뭐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뭐 요렇게 넘겨도 되니까 내가 헤드로 저걸 잡았다면은 그거를 꼭 리드에 적고 싶다면 요 정보는 조금 다음 문단으로 빼고 리드를 요렇게 어, 유치원생이 성냥불로 장난쳐 발생한 화재가 화재로 7세 여아가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뭐 이렇게 리드를 잡아도 괜찮고요. 표현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시도는 좋았다. 그리고 배우신 대로 쓰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여가지고 잘 쓰셨습니다. 이경희 기자님. 맑은 고딕으로 굉장히 열심히 쓰셨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 한 10번 복사가 돼 있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유치원 화재 점점점 어린이 한 명 사망.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헤드가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유치원 화재가 발생해서 어린아이가 한 명 사망했다라는 정보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역 신문에 들어가면 좋을 헤드죠. 아,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발생했구나.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드 가서 보면은 25일 오전 11시 7세 어린이, 네, 저 여까지 잘 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자아이의 경우 저렇게 여를 표시해야 된다고 제가 전에 표기용례 때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7세 어린이가 화재로 사망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앞에서 리듬은 끝났죠? 끝났어요. 그리고 어, 네, 요 뒤에를 차라리 이렇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리드가 굉장히 짧다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도 리듬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냥불 장난으로 시작된 이 화재로 어, 사망자 1명, 소방난고 추정 2천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없다. 이게 아마 지금 문단이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문단 띄기가 안 돼가지고 맞나요? 아니면 이거 한 문단으로 쓰신 건가요? 아, 채팅. 네, 다 붙어서. 네, 붙여서, 일부러 붙여 쓰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문단이 원래 띄어지는 거죠. 네. 무건수행 중이신 이기희 기자님 채팅으로 소통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완성형에 가깝게 되게 잘 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양설철 기자님이 다시 두 번째 도전 해주셨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성냥불 장난으로 실세 여아 사망.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고요. 네,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요거는 좋습니다. 만약에 이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밤이나 새벽 시간대였다면 요 헤드 괜찮습니다. 근데 요 일이 약간 낮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어 뭐 네, 자나깨나 불조심 같은 느낌의 다른 어떠한 구절을 찾아서 헤드에 썼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시도는 되게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기사, 기발한 기사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러실 것 같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네, 박지인 기자님 거. 7세 여아 호기심 불장난으로 사망. 네. 어떻게 보면 표기 용례 굉장히 잘 지켜서 써주신 헤드입니다.
아마 여와 뒤에 쉼표가 와도 되고요. 안 와도 됩니다. 이 인용부 앞에는 안 온다고 했죠? 그래서 반점을 안 써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실제 여와 호기심 부장난으로 사망. 근데 살짝 어 여기에 유치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치원서 불장난으로 칠세 여와 호기심 사망. 약간 이렇게 칠세 여와하고 쉼표하고 어, 유치원 유치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뭐 호기심 불장난 사망? 그러니까 약간 유치원 얘기가 좀 들어가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헤드가 하지만 이 표기 용례도 잘 지켜주셨고 정보도 잘 들어갔습니다. 25일 오전 11시에 서울 서대문구 신일 유치원 김땡땡 어린이가 사건 사망사가 발생하였다. 네. 그 발생하였다까지가 리드문이죠. 일단 하였다는 했다로 이제 줄여서 써주셔야 되고요. 음, 호기심 으로도 이제 으로로 바꿔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발생했다. 살짝 긴 감은 있는데 리드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저였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 신일 유치원을 뺐을 것 같아요. 그냥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김모양이 혹은 뭐, 막 7세 어리니까 좀 줄여서 썼을 것 같아, 여기도. 가, 어, 호기심으로, 성냥불 장난에, 뭐, 사-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성냥을 빠뜨려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없어. 화재가 발생했다가 들어가야 돼. 화재가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쓰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문단으로 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 발생한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은 물론 2천만 원,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재산상의 피해. 이거 어떻게 보상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2천만 원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7세 아이가 안타까우신 거죠? 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표현에 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 발생한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은 물론 어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어 안타까운 사건이 여기 좀 문장을 좀 다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시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기자의 생각이 들어간 문장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7세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 기자가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의 감수성을 위한 이런 표현을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기자의 좀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오히려 요런 한 문장 정도는 요런 한 그 어절 정도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함께 좀 애도와 위로를 보내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는 있겠다. 요거는 요 부분은 약간 지금 어미랑 요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좀 바꿔 수정을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수정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김경선 선생님께서 또 보내주신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헤드.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일유치원서 성냥불 장난으로 7세 여아 숨진 사건 발생. 요것도 어 최대한 더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한 빼면 됩니다. 서대문구 유치원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 아까 요거는 살짝 이경일 기자님 써주신 것처럼 서대문구 유치원 화재 어린이집에서 막 요렇게 헤드가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리드문을 덜 줄인 헤드의 느낌이라 7세 여아 숨져 이렇게 끝나는 헤드의 와법으로 쓰면요. 7세 여아 숨져 혹은 7세 사망, 7세 여아 사망 이렇게 줄여도 되고 네. 성냥불 장난 뭐 무시무시한 성냥불 장난 점점점 유치원서 7세 아이 여아 사망 뭐 7세 여아 사망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 부른 참극 조금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도 헤드를 쓸 수 있고요.
아까 그 자나깨나 불조심 같은 느낌으로 호기심이 부른 참극 이런 식으로 선생님 없는 틈타 안타까운 죽음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책 평소에 많이 읽으시는 분들 기사 평소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리드 보면은 25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연희로 신일 유치원에서 호기심의 성냥불로 친구들과 장난치던 여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됐다. 이거를 쓰는 날이 보통 이런 사건 사고 기사는 그날 쓰거나 아니면 그 전날 하루 전에 있었던 일 보통 그렇거든요. 발생됐다보다는 발생했다가 더 맞습니다. 그렇게 써야 약간 사건 사고 기사는 좀 더 이게 속도감이 좀 더 있어요. 25일 발생했다. 선생님이 없는 틈에 발생된 사고로 2천만 원 재산 피해도 있었다. 아,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을 안 쓰신 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7세 여아의 김모 양의 부모님은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반드시 신일 유치원에 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욕쭉 써보셨는데요. 되게 다들 잘 쓰셨고요. 네. 그래서 그 김경선 기자님 거 쓰신 거 보면은 그 리드문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엄팀 발생된 사고 요 내용 앞에 그 소방당국에 따르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헤드와 리드에 잡은 요 내용이 내가 기사를 앞으로 써갈 요 내용이 어디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지. 만약에 소방당국에 따르면이 없으면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게 되거든요. 직접 가서 보고 들은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사 하나 보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죠. 지금 8시 55분이어가지고 9시 9시 1분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짧은 거. 여러분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되게 다들 잘하시네요. 5분 동안 쉬고 오겠습니다. 네, 최초 영상 기다리시는 분 없으시죠? 아니요. 알아서 좀 쉬시다가 9시 1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좀 스파르타네요. 네, 다들 우등생이십니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음 거는 넘어가 볼게요. 아, 네, 요거는 그 다른 일전에 다른 수강생분들이 쓰신 것들을 좀 예시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도 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라서 요거는 원래 같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거는 제가 드릴 테니까 아 요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다 이번에 다 2천만 원 다 뒤에 나오 뒤에 나오는데 나 진짜 뭐 다들 짰어요?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다 2천만 원이 맨 마지막에 보통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아 요거 있는데요. 아 잠시만. 아 여기군요. 네. 빨리 나와서 봤겠죠? 요걸로 제가 갖고 왔네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아, 이거 제가 답을 보여드렸네. 답은 아닌데. 요겁니다. 요거가 이거죠? 요거 보시고 이제 헤드, 리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10분까지 드릴게요. 9시 10분. 6카운 아까 거보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헤드랑 리드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헤드랑 리드 안에 다 정보 못 넣겠어 하면 세 번째 문단까지 도입문까지 쓰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100일주년 뭐 저 기념관 기공식 이게 행사 제목이에요. 행사 이름이었습니다. 헤드, 리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9시 10분까지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벌써 빠른 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슬슬 마무리 지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채팅창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 채팅창에 혹시 같이 보이실까요? 네. 아, 이렇게 하면 됐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볼게요. 그, 지금까지 쓰신 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승철 그 대표님께서 선두로 올려주셨는데요. 같이 볼게요. 헤드. 국가보훈처 주최로 10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기념관 기공식 가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뭐야 이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쓰셨거든요. 다소 약간 표기 용례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어 요거를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딱 이 지금 이 행사명이 되게 길죠. 그치만 요 양승철 기자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적는 게 정석이기는 해요. 바꿔볼까요? 제가 요걸 조금 표기 용례에 맞게만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가져 해도 되고요. 뭐 보통은 개최란 말을 씁니다. 요렇게 헤드 조금만 수정한 거예요. 맞죠? 표기 용례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헤드 이렇게 되게 정석대로 잘 적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리듬은 볼게요. 11일 오전 10시 서대문 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기공식을 가졌으며 하였으며 하였다. 여기 일단 문장이 길죠? 가졌으며 하였으며 하였다. 서술어가 벌써 세 번이 반복이 됐어요. 사실 여기서 가졌다 끊어주고 기념 공연을 했다 끊어주고 문 대통령의 기념사로 했다 하고 세 문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장을 이 여기를 길지만 한 문장으로 봤을 때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부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번엔 약간 헷갈리게 해놨죠. 이게 육하원칙대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를 안 적어놨어요. 보통 보도자료가 오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만 뭐 관련돼서 자료 주세요 하면 저희 보도자료는 없고요 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어 주체는 주인공은 사실 누가는 국가보훈처죠. 국가보훈처가 이 행사를 한 건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한 거예요.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이제 리드 헤드에 적어준 것처럼 리드에도 국가보훈처가 11일 오전 10시 서대문 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 이 101주년 블라블라블라 기념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뭐 성료했다. 이미 행사 끝났으면 성료했다, 뭐 마쳤다, 진행했다, 가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리드를 끝내주시고 이날 문 대통령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걸라고 기념사를 말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표기용례에서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되죠? 큰 따옴표를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말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되게 급하게 막 쓰신 것 치고는 헤드랑 리드를 잘 잡아주셨어요. 잘 써주셨지만 다소 그러니까 표기용례적인 부분은 아직 조금 연습이 좀 덜 되셔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만 맞춰주셨으면은 잘 쓴 기사가 될 기사입니다. 넘어갈게요. 하나 이경희 기자님 거 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거 대통령들 요렇게 좀 줄여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소 이제 이분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 당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 있었다는 걸로 치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것도 줄여도 돼요. 만약에 현직이시니까 현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것도 빼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그 기사의 헤드에 한자로 성만 쓰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만 써도 사실 됐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좋은 시도 잘 써주셨습니다. 호칭이라서 또 한 칸 띄워주셨네요. 좋습니다. 대통령. 아, 좋아요. 임정 줄였어요. 임정 참석. 근데 헤드에서는 행사명이나 그 기업이나 기관명이 길면 그냥 긴 대로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너무 길긴 했죠. 임시정부를 우린 임정이라고 많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잘 써주셨습니다. 참석. 오늘 우리를 만든 뿌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헤드에 쓰실 때 요거 온점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배운 모든 표기 용례를 다 여기 쓰셨어요. 한자 요약해서 썼죠? 요거 주어 나타내는 반점 써주셨죠? 말조림표 쓰셨죠? 이 코멘트까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헤드만 보면은 뭐 딱 알겠죠? 아, 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해서 오늘 우리를 만든 뿌리다라는 말을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이 코멘트는 조금 더 좋은 코멘트를 따왔으면 좋겠는데, 어, 아마 여기다가 그냥, 임정은 우리를 만든 뿌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오늘 우리의 뿌리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니까 이렇게 써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임정은 오늘날 우리의 뿌리 이렇게 요약하셔도 됩니다. 헤드에서는 그 코멘트를 막 축약을 좀 많이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만큼 축약을 해서 쓰셔도 됩니다. 되게 좋은 시도였고요. 그다음에 리듬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차라리 여기 은보단 이가 들어갔으면 더 괜찮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어디에서 열린 에서 참석했다. 좋습니다. 이경인 기자님께서는 이 행사 자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를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꼽으신 거예요. 한 꼭지점을. 그래서 헤드랑 리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위에 양승철 기자님처럼 쓰신 거는 행사를 위주로 쓴 거죠. 제가 오늘 강의 맨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행사 그냥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쓰신 게 그 양승철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거고 그 중에서 한 꼭지 참석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 행사니까 좀 나름 큰 행사였겠죠? 그러니까 그걸 꼭지를 잡아서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날 기념식은 새로운 100년 주를 진행됐다. 어, 좋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네, 좋죠. 여기도 표기용례 배운 거 다 들어갔죠? 그 슬로건 그대로 여기 이거 저기 강조 및 묶어주는 용도로 작은 따옴표 쓴다고 했고요. 그 사이에 요거 쉼표도 그냥 그대로 써줬습니다. 요 내용, 그쵸. 여기 행사 주제 있잖아요. 새로운 100년 쉼표 희망을 짓다. 그대로 갖고 왔죠. 그리고 작은 따옴표를 묶어주면서 이 가운데 쉼표가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배우신 표기용례를 다 아주 잘 적어주셨어요. 기존에
기존에 기자를 좀 하셨었나 봐요. 차지선 기자님 쓰신 거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맞아 기념관 기공식 열려. 차라리 여기 앞에 주어 이거 봐요. 이게 또 헤드에 문장을 끊어주는 용도로 반점을 쓰셨잖아요. 차라리 국가보훈처를 주어로 잡으시고 국가보훈처 쉼표 써주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맞아 기념식 열어. 뭐 기공식 개최해. 뭐 기공식 열어. 뭐 이렇게 주어를 따로 잡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헤드에는 지금 주어가 뭔지가 살짝 부정확해요. 아마 이게 피동의 약간 형태가 되니까 이 기념 기공식이 열려. 그래서 차라리 이 마자를 그냥 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기공식 열려. 그냥 이렇게 쓰시면 오히려 좀 더 헤드의 형태에 가까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리드문은 볼게요. 11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가 가 잘 써주셨죠? 여긴 또 임정이라 쓰셨어. 그 리드문에서는 안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기 임정으로 쓸 거였으면은 헤드도 그냥 임정으로 썼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임시정부 그, 요 다음 문단부터는 임정이라고 줄여서 쓰되 리드문에서는 최대한 좀 다소 리드문이 길어지더라도 그거는 그 단체명이 길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풀 네임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국가보훈처가 임정수립 100년을 맞아 기념식과 희망의 집을 짓기 위해 기념을 행사를 개최했다. 여기를 100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희망의 집을 짓기 위한 기공식 행사를 열었다. 그러니까 조금 요렇게 그 주술 구조를 약간 맞춰 주셔서 리드를 마무리해 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행사는 예, 여기를 큰 따옴표 아니고 작은 따옴표로 써주셔야 되고요. 본행사는 진행됐다, 되었다 보다는 됐다로 줄여서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배운 거 막 잘 쓰려고 하셨던 게 보여서 그다음에 김선 기자님 걸 넘어갈게요. 제 100일주년 대한민국 개최 맞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요거를 요렇게 차라리 써주면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써주셨으면 괜찮고요. 네, 리드문에 11일 오전 네, 10시에서 주최로 개최되었다. 개최됐다. 그건 열렸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공식 이를 써줘야 되죠. 왜냐면 이 기공식이 주어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 문장 주어가 없죠? 기공식이 개최됐다. 기공식이 열렸다. 딱 전형적인 행사의 기사 리드문입니다. 요렇게만 쓰셔도 퍼펙트예요. 그리고 다음에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글에서 처음 등장한 거잖아요. 이때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다 써주셔야 돼요. 이 다음 문단부터는 문 대통령 이렇게 줄여서 쓰거나 그냥 뭐 대통령은 이렇게 줄여서 쓰더라도 처음 등장할 때는 풀 네임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했다 하고 점 주셔야 되고 네, 좋습니다. 다음 박진희 기자님. 국가보훈 이거 삼각형이 뒤집어졌어요. 옆으로 넘어졌어요. 이게 줌 채팅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까만색 삼각형 쓰려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국가보훈처 네, 맞습니다. 딱 그냥 전형적인 행사 기사의 헤드입니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무난하죠? 네, 두 번째 리드문 갈게요. 쉼터 여기는 리드문이기 때문에 안 줄여주셔도 돼요. 그냥 에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까는 헤드였기 때문에 서라고 줄였던 거고요. 여기는 그냥 문장이니까 어울림 쉼터에서라고 써주시면 돼요. 뭐 서로 쓰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 리드문에서까지 이렇게 막 다 줄여버리면은 좀 다소 급한 느낌이 나니까 요 정도는 조금 그냥 에서라고 쓰셔도 됩니다. 서라고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 11일 오전 10시 주제로 여기도 그냥 작은 따옴표 돼야 되죠. 주제로 여기 붙이면 되고요. 주제로 이 개최됐다. 아, 네, 맞습니다. 아까
여기서 여기 김수현 기자님 쓰신 것에 다소 약간 부족했던 점이 여기 다 보완이 되어 있죠, 지금.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정솔이 101전을 맞아. 행사로 진행됐다. 약간 요거 주술 구조가 조금 안 맞아요. 어, 그냥 여기를 다 줄여서 이번 행사는 희망의 집을 짓기 위한 아니면 희망의 집을 짓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이런 순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술 구조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주술 구조 맞추는 쉬운 방법은 내가 주어를 썼어. 그 뒤에 서술어가 나와요. 주어 하고 중간 거 다 비우고 주어 하고 바로 서술어를 쳐서 읽어봐요. 그랬을 때 말이 되면은 주술 구조가 지금 맞는 거야. 가운데 아무리 뭐가 많이 들어가도. 근데 이게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네, 지금 뭐가 주어가 지금 없어서 그래. 뒤에가 뭔가 이상한 게. 서술어는 있는데. 그렇게 주술 구조는 꼭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선 기자님이 헤드 새로운 백년이 막 있다. 열려! 느낌표 열려! 느낌표 안 됩니다. 헤드에 느낌표 적지 않는다 했죠. 너무 기쁜 일이지만 네, 열려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열려의 느낌표 일단 빼주시면 되고요. 차라리 짓다. 짓다.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 아, 이거를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을까?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 일단 이 주제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 요거를 그거를 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내용도 넣고 싶고요. 요 내용도 지금 넣고 싶어요. 요 애들 요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다 넣어볼까요? 어떻게 표기호기를 로가 들어가면 될까요? 주제로. 나 다 넣고 싶었어, 사실은. 주제로 네, 아 주제로. 네. 그러려면은 기념식 열렸다. 아니면 차라리 여기라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 임종이라고 줄이자. 여기를 조금 줄여봅시다. 이게 좀 다소 약간 긴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음,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일주년 기념,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 기공식 열려? 뭐 행사 열려? 행사 진행? 뭐 좀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풀로 이 행사 이름을 다 쓰고 거기다가 여기에 슬로건까지 지금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다소 조금 투머치한 느낌이 좀 있어요. 요거 좀 아이디어 주세요. 욕심쟁이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너무 안타까워. 내가 다 너무 다 쓰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부제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부제목을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헤드랑 안 겹치는 내용으로 부제목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 이걸 다 쓴다면 짓다. 그냥 이 주제만 빼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 점점점 하고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지. 이게 뭔지. 아니면 기념 및 기공식 슬로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열려로 해도 되고 일단 느낌표랑 느낌표는 빼셔야 되고 저 주제도 빼시면 저 주제랑 단어도 빼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은 단표 안에 묶어주면 보통은 슬로건 혹은 입에서 나온 코멘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쵸. 차라리 지금 올려주신 대로 이렇게 줄이거나 네. 그러면 요거 순서를 좀 앞뒤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헤드를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드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은 기사 다 쓰고 갑자기 번뜩이는 헤드가 생각나서 헤드를 써. 근데 그렇게 헤드를 쓰니까 뭔가 리드가 안 맞아. 그럼 이 헤드를 포기를 못 하겠어가지고 이 밑에 리드랑 도입을 막 수정할 때도 막 많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리듬을 볼게요.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리드문에는 보통 따르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건 그냥 국가보훈처가라고 하면 돼요. 리드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주어가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그 주최 측이 아니라 그냥 이 행사명이 바로 주어가 된 경우에는 요 두 번째 문단에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이렇게 그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선 지금 행사 주최처를 바로 적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따르면 하니까 밝혔다. 뭐가 주술 구조가 조금 안 맞죠? 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주어는 기공식이 돼 버렸는데 열린다고 밝혔다니까 기공식이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좀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된다. 아까 그 삼각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쉼표로 쓰셔도 됩니다. 요것도 약간 이렇게 쓰셔도 말은 이해되는데 보통 순서는 이제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라고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에서 연설했다. 기념사에서 뭐 말했다, 피력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헤드, 네, 헤드는 줄임말 써도 돼요. 리드는 줄임말 안 씁니다. 헤드는 줄임말 써야죠. 아, 그 임정 이런 거요? 아, 원래는 안 쓰는 게 뭐 저희가 배우는 표기 연행사가 맞긴 한데 임정은 임시정부를 줄였다라는 거를 웬만하면 거의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경우에는 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행사 내면 안 줄이면 좋은데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 이름이 너무 기니까 뭐 이렇게 뭐 저는 많이 썼으면 그냥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기념 그냥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인 건 다 아니까 임시정부만 써가지고 그렇게 줄인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두가 줄여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헤드에서 바로 줄여도 됩니다. 왜냐면 한국전력공사도 그냥 웬만하면 한전이라고 그냥 다 헤드에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요거 요것만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거 표경이 좀 틀리긴 했는데 만약 이렇게 이런 사람이 뭔가 연설을 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리듬은 진짜 쉽게 잡습니다. 여기 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 리듬은 끝나요. 그러게 하고 이렇게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한 말이다. 이렇게 리듬은 끝났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1안, 2안, 3안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이거 PPT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니까 방금 하신 그 실습에서 적어주신 걸 통해서 이미 기사가 이 1안, 2안, 3안에 없는 내용으로서 다 완성이 거의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를 그냥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네, 지금 2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틀렸죠? 표기 용례가? 1안처럼 저 큰 따옴표 안에 점을 찍어줘야지 리듬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3안처럼 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행사 이름 나오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까지 바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도 쓰면 살짝 리드문이 약간 멋들어지게 쓰일 수 있습니다. 행사 기사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과제가 있어요. 다음 시간까지 좀 주말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과제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되고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 포토 기사로서 쓸만하다. 보도 사진이다. 네, 보도 사진 한번 감성 인스타샷 안 돼요. 그런 거 음식 사진 안 되고요. 네, 그런 거 안 되고 내가 이거 보도해 보겠다 하는 보도 사진. 그래서 월요일 자정까지 제출하신 걸 토대로 그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그 보도 사진에 대해서 피드백도 같이 해볼 거고요. 저랑 사무총장님이 한번 뽑아가지고 어 잘했다, 참신하다, 아니면 이거 진짜 보도 사진 같다 하는 한 분에게 선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사진은 가로로 찍나요? 해주셨는데, 세로, 가로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기사에는 가로 사진을 더 많이 쓰기는 하죠. 하지만 세로 사진도 많이 씁니다. 이거 포토 기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로 사진도 많이 씁니다. 내가 촬영할 게 만약에 인물이면 세로 사진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 필터 쓰시지 마시고요. 기본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인스타 감성샷 안 돼요. 그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안 되고요. 스티커, 막 이모티콘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 자정까지 과제 제출 그 개수는 무제한으로 둘게요. 최소 1개 이상. 어, 안 하신다고 어떻게 벌하진 않습니다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진과 그 사진에 맞는 제목 한 줄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 너무 부끄러우시면은 저한테 겐톡을 주셔도 되는데 같이 공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늦어가지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과제 한 번 더 제가 공지 올려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